오늘 영상은 매일경제, 서울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루 내부의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독일 정부 수반으로 일했고 만인의 찬사와 축복을 받으면서 퇴임했습니다. 당시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떠나는 메르켈에게 언론이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온통 칭찬과 찬사 일색이었고 독일 국민들도 떠나는 메르켈을 환호하고 축복했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일을 이끌면서 성공한 정치인으로 만인의 축복 속에 퇴임한 메르켈이 지금은 왜 일부 정치인한테서 유럽을 망친 장본인, 유럽 최악의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신문 기사 내용 토대로 독일의 현재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높은 전기료.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독일 제조업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타격이 크다. 이 공장 해외 이전 가속화. 높은 전기료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신규 투자를 독일 밖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독일의 제조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잘 나가던 독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에너지 정책. 메르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탈원전으로 못 박았고 부족해진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러우 전쟁 직전 독일은 천연가스 55%, 석탄의 56%, 석유의 33%를 러시아에 의존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맡긴 것입니다. 한동안 좋았습니다. 값싼 천연가스를 마음껏 쓸 수 있었으니까요.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고 독일은 주변국에서 전기를 수입해 써야 했으며 전기료는 폭등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 바스프가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한 것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메르켈은 노르트 스트림이 유럽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독일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우 전쟁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메르켈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폴란드, 발트의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유럽의 에너지 종속을 가져오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메르켈이 노선을 바꾸지 않은 것은 진영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메르켈 전 총리가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이 결과적으로 독일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안보 정책입니다. 메르켈은 재임 기간 중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그 결과 국방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주요 무기의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독일 주요 시사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독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128대 전투기 중에서 실전 투입 가능한 전투기가 4대밖에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메르켈은 독일이 55년 동안 유지해오던 징병제를 2011년에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메르켈 집권 후반기 독일 병력은 10만 명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GDP 1% 초반대로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무기는 고장나고 병력은 줄어들면서 독일 국방 안보가 취약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메르켈의 탈원전 정책, 국방 정책이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취약하게 했고 러우 전쟁 이후 이를 되돌리기 위해 부랴부랴 전기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독일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독일의 추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는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가도 자주국방, 에너지 및 식량 자립이 중요하듯이 개인도 자립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이야말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독일이,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독일이,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던 독일이 오늘날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에너지 안보를 특정한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주국방을 소홀히 한 점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메르켈은 자신의 칠러 정책이 유럽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독에서 과학자로 살아온 경험은 러시아를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항구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보게끔 하는 심리적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토록 관계에 집착하고 무리에 끼려고 애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도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며 여럿이 모일 때 타인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끼려고 애쓰는 무리의 일원 중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 싶으면 남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르켈 전 총리가 축복 속에 은퇴하고도 비난을 받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신문 언론 기사 내용과 저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영상 대본은 직접 작성했습니다.